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내 맘대로 PLC 7편입니다. PLC 7. 오늘 요 7편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PLC 가지고 ST 언어 가지고 뭔가를 막 제어해보는 컨셉 끝내고 8편부터는 원격 제어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근데 원격 제어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래도 뭔가 PLC 가지고 했던 거를 어느 정도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녹한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요게 있습니다. 이거는 비닐하우스 개폐기 모터라는 건데요. 실제 판매 중인 제품이에요. 이거 제가 녹한다의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녹한다에게 기증하신 어떤 그런 물건이 되겠는데요. 요게 여기 보시면 모터 요 돌아가는 게 있어요. 요게 비닐하우스 그 보면 이렇게 저 환기시키는 창문이 있거든요. 그거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때 쓰는 그런 실제로 쓰는 모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4V DC 모터인데 사용하는 목적이 비닐하우스 그 환기를 시킬 때 쓰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이 두 가닥이 있어요. 요 선 두 가닥에다가 24V를 딱 넣어주면 얘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목적은 저 LS 산전의 요 PLC 지금 녹한다가 들고 있는 거 보인다 그죠?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요 녀석을 정회전 혹은 역회전 정력 제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정력 제어라는 하는 것은 정회전이 있고 반대로 돌아가는 역회전이 있다는 거겠죠. 비닐하우스 뚜껑을 열었으면 닫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PLC 가지고 구현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버튼 누른 시간만큼 하우스 그게 저 뭐야 이 모터가 돌아가는 개념을 만들어내려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기다가 오늘은 최종적으로 포지션 개념을 줄 거예요. 오늘 이 비닐하우스 개폐기 가지고 녹한다가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는 비닐하우스 그 환기창이 얘가 돌아가지고 닫거나 여는데 완전 닫혀진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완전 열려지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완전 닫힌 지점을 우리가 숫자로 생각해 보면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열린 지점을 10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제가 PLC한테 이런 명령을 주는 겁니다. 30%만큼 환기창을 열어라. 그럼 얘가 그 어떤 뭔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30%만큼 창문이 열리도록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만큼 열어라. 70%만큼 열어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상태를 입력을 하면 얘가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대로 작동되도록 하려면 전기장치만 버튼하고 요런 릴레이 전기장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중간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누구다? 바로 PLC가 되는 것이다. 요런 개념으로 오늘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준비물이 24V 모터인 거예요. 그냥 24V 모터인데 비닐하우스 개폐기에 사용하는 모터이다. 그래서 지금 녹한다가 들고 있는 것은 아주 뭔가 특수한 물건이 아니라 24V 모터인 겁니다. DC 모터. 얘가 일단 오늘 필요하겠고 그리고 저 녀석의 정력 제어를 위해서 릴레이 두 개가 필요해요. 릴레이 두 개가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릴레이 한 개만 가지고는 저 녀석을 단방향으로 돌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딱 있어가지고 얘를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따다다닥 연결을 하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요 조그마한 물건이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RC 스너버라고 부르겠습니다. 스너버. RC 스너버. 근데 실제 얘를 우리가 뭔가 전기장치를 구현하는데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한 건데요. 다른 말로 스파크 킬러라고 부릅니다. 스파크 킬러. 나중에 제가 또 그 강조를 드리겠지만 지금 이 릴레이를 PLC가 릴레이를 조금 있다가 제어 신호를 주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릴레이가 작동이 되게 될 건데요. 그럼 현재는 요 릴레이에 저
릴레이 출력 쪽에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연결된 놈을 부하, 로드라고 조금 이따가 부르게 될 거예요. 그 로드가 연결이 되게 되면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생깁니다. 지금 이 릴레이라는 것은 저는 일단 요 전자, 전기 요런 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정확히 안내를 해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릴레이가 코일이에요. 코일로 동작을 해요. 코일이 PLC로부터 제어 신호를 받으면 코일이 전자석으로 동작을 해가지고 접점을 끌어당겨서 접점을 붙인다. 이게 릴레이의 개념이 되는데요. 코일 다음에 연결되는 릴레이에 연결되는 이 부하가 또 코일이 있을 경우에는 스파크 킬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이 DC 모터 있죠? 요 비닐하우스 개폐기 안에는 저 모터 뜯어보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에나멜 선이 막 빙글빙글 미친 듯이 감겨 있습니다. 그거를 에나멜 선이 빙글빙글 감겨서 자력에 의해서 뭔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코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릴레이에 그러니까 우리 오늘 목적에 맞게 설명을 축소하겠습니다. 요 릴레이에 모터가 연결이 되게 되면 스파크 킬러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사용을 해야 되느냐? 모터가 회전을 할 때 용어가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역기전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쪽으로 반대로 돌아오는 게 릴레이에 영향을 미치고 PLC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아두이노든 PLC든 릴레이 뒤에 모터가 연결이 되게 되면 PLC나 아두이노가 재부팅 될 수가 있어요.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스파크 킬러라는 걸 써야 된다. 됐죠, 그죠? 조금 이따가 얘가 연결될 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요 스파크 킬러라고 산업용 제품 보면요, 요런 모양이 아니고 요렇게 생겼어요. 한 요 정도 사이즈에, 저 실물을 본 적은 없는데 한 요 정도 사이즈의 선이 두 가닥 요렇게 딱 달려 있는 스파크 킬러라고 검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마루호드님 반갑습니다. 금메달로 와주셨고, 주성님 반갑습니다. 이빠로 와주셨습니다. SSS님 반갑습니다. 3빠로 와주셨고, 그렇게 다네요. 오신 분들이 전부 메달인 상황.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성님께서 열심히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상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굿뉴스가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준비물, 왼쪽에 보시는 게 RC 스너버, 스파크 킬러라고 지금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에 모터가 연결이 됐을 때 그 모터의 어떤 역기전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조금 이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24V DC 모터 비닐하우스 개폐기입니다.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뭔가 예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제일 첫 번째 예제는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자, 버튼 3개를 연결하겠습니다. 버튼을 IX %IX 0.0.0에 여기 %0.0.0에 버튼을 하나 연결하는데 이 버튼은 정회전 버튼으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정회전 버튼을 연결하고 %IX 0.0.1에 역회전 버튼을 연결하고 %IX 0.0.2에 정지 버튼을 연결해서 그 24V DC 모터에 정력 제어를 구현하시오. 차희님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좀 사전 지식이 있는데요. 이론적인 거를 먼저 좀 여기다가 열거를 하고 그 다음 한번 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소양이 모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DC 모터는 극성이 존재하지 않고 방향만 존재한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 모터 어릴 적에 미니카 써보신 분들 있나 모르겠는데요.
요 24V 모터 보면 선이 이렇게 두 가닥 있어요. 오잉. 의심 좀 이상하다 그죠? 그럼 24V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제가 여기 제 엄지손가락이 24V 플러스고 요 검지가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렇게 제가 딱 연결을 하게 되면 24V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 모터가 어떤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모터의 플러스가 이 파란 선이고 갈색이 마이너스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얘를 제가 반대로 선을 돌려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요것도 돌아간다는 겁니다. 단 조금 전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를 A라고 한다면 요렇게 연결하는 걸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하고 B하고 회전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거고 정기적으로 극성이 존재하진 않는 것이다. 그래서 24V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회전 방향이 결정될 뿐이지 따로 극성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렇게 연결하면 곤란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쇼트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물린 형태가 아니라면 이렇게 연결하든지 이렇게 연결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개폐기에 좀 특성이 있는데요. 녹한다가 사용하게 될 비닐하우스 개폐기에는 리미트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다.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리미트 스위치라는 거는 뭐냐면 모터가 일정량 이상 회전하게 되면 더 이상 회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리미트 스위치이다. 리미트 상한값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비닐하우스 개폐기에 왜 달려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닐하우스 뚜껑을 열라고 하잖아요. 그럼 뚜껑 열라는 신호가 딱 들어가게 되면 모터는 어떤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비닐하우스 뚜껑이 샥 열리게 될 건데 제어하는 사람이 순간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꺼야 되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럼 모터가 계속 돌아가면 얘가 비닐을 말면서 이렇게 뚜껑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말면 이게 비닐이 말리면 한계 지점이 있을 건데 한계 지점 이상으로 말게 되면 파괴가 일어나겠다 그죠? 그러니까 딱 정해진 위치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리미트를 걸어주는 게 현재 리미트 스위치다. 그러면 이 리미트 스위치를 수동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요게 조금 저도 처음 봤을 때 상당히 모호했던 부분인데요. 요거는 제가 비닐하우스 개폐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를 후면을 딱 보시면요. 여기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뿅 이렇게 열어보면 방수 처리가 돼 있어요. 방수막에. 얘는 원래 야외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럼 빨간 색깔 원판하고 녹색깔 원판이 여기 보일 겁니다. 안에. 그리고 숫자가 적혀 있죠. 얘가 잠깐만요. 저 물 좀 들고 와서 다음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 있네. 얘가 상당히 설명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일단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둘 다 이 원판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요. 0을 만나면 리미트 스위치에 걸려요. 0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요 오른 왼쪽에 있는 거 보면 화살표가 0보다 바로 아래쪽 한 칸에 있고 녹색 부분을 보면 0보다 조금 더 내려와 있다 그죠? 그럼 얘가 약간 시소를 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소를 타는 느낌. 자, 여기다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요 화살표가 여기가 0지점이고 요 화살표는 여기가 0지점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제가 녹색깔 화살표를 제가 수동으로 돌려가지고 요 지점으로 만들어뒀고 빨간색 화살표를 0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그 회전하는 디렉션이 정의가 되지 않아서 이게 조금 모호한 상황인데요. 일단 디파인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모터가 정회전을 하면 얘네들이 이 방향으로 돌아가고 역회전하면 이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럼 정회전을 하니까 얘네들 둘 다 바늘이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가 쭉 돌아가다가 여기 갖게 되겠고 얘가 돌아간 만큼 여기 돌아가겠다. 그죠? 요 각도만큼 여기 얘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지점에서 리미트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태를 정회전으로 끝까지 간 이 상태를 비닐하우스 뚜껑이 다 열린 걸로 가정을 했을 때 반대로 역회전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둘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요 방향으로 둘 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얘가 쭉쭉쭉쭉쭉 내려오고 얘도 돌아가는데 얘가 0 리미트 스위치에 딱 걸리게 되면 얘도 동시에 멈추는 겁니다. 돌아간 양만큼 딱 멈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를 돌려가지고 사이를 벌리는데 얘가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상호간에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걸리게 되면 멈추는 겁니다. 그 조건 이해되시나요? 어디가 지금 정회전이고 역회전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연결하는 게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럼 제가 이 값을 극단적으로 한 요만큼으로 제가 돌려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회전을 누르게 되면 얘네들이 원판이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쭉쭉쭉쭉쭉쭉쭉쭉 돌아가게 되고 얘도 똑똑똑똑똑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 바늘이 여기 딱 걸리게 되면 요 왼쪽 게 리미트 스위치에 걸리게 되는 거고 얘가 돌아간 이 양만큼 얘도 돌아간 다음에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반대로 돌리게 되면 얘가 요 지점으로 와게 됐을 때 얘가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다. 아,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요 관계 1대 여기 지금 눈금에 보이는 요 한 칸 한 칸 있죠? 요 한 칸 한 칸이 1m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기 눈금이 하나하나 되어 있는데요. 요 한 칸 한 칸이 1m다. 요 눈금 한 칸이 1m. 그러니까 뭐가 1m냐? 저 나중에 이 비닐하우스 캐패기에다가 쇠 파이프를 연결을 해요. 쇠 파이프 긴 거를 쭉 연결해 가지고 그 쇠 파이프에다가 비닐하우스를 딱 붙여둡니다. 그럼 얘가 돌면 비닐하우스를 싹 말아 올리게 되고 풀면 비닐하우스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m라는 것은 얘가 회전해 가지고 비닐을 감아서 1m만큼 그 환기창의 높이를 끌어올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됐죠? 1m 사이에서. 그럼 제가 이 눈금을 5m 정도로 사이를 5m 정도로 벌려놓게 되면 완전 닫힘과 완전 열림 사이의 그 높이가 5m 정도 되는 것이다. 됐죠? 하여간 리미트 스위치라는 게 있고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리미트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뭔가 절대적으로 스탑이 되는 지점은 일단 존재를 한다. 근데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것은 완전 열림 상태와 완전 닫힘 상태의 그 어떤 리미트 양을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리고 자, 1번하고 1, 2, 3, 4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절대적인 회전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24V를 공급하고 어떻게 리미트량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제어 방향이 바뀌게 되므로 녹한다는 특정한 상황을 딱 설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선은 반드시 지금 여기다가 연결하고 요 선은 여기다가 연결하고 딱 제약 조건을 두고 그리고 나서 회전 방향이라는 거를 우리가 디파인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은 뭐 제가 러프하게 지금 아무 때 설명을 해봤자 제가 연결한 데서 반대로 연결하면 모든 게 다 회전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설명이 릴레이 한 개가 있으면 단방향 회전을 제어할 수 있고 두 개 있으면 정력 제어가 가능하다.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그리고 7번 릴레이에
그 코일이 있는 DC 모터가 연결되면 스파크 킬러를 반드시 연결해 주어야 한다. 지금 여기서 스파크 킬러는 녹한다는 RC 스너버라는 걸 사용을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스파크 킬러가 없으니까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던 제가 사용하던 거 그걸 쓰겠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같은 거니까. RLC 3개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뭡니까? RLC 저항, 캐패시터, L이 뭐죠? 인덕터인가? 뭐 하여간 뭐 그런 것들. 자, 시작하기 전에 기본으로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은 ST 언어로 작성할 겁니다. ST 언어로. 이 모든 작업은 ST 언어로 작성하도록 한다. 자,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제 1번은 요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자, 버튼 3개를 연결할 거고요. 정회전, 역회전, 정지입니다. 그리고 24V DC 모터를 릴레이 2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고 회전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이제 연결 방법이 나오면 되겠죠. 순택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연결을 위해서 이제 그림을 또 열심히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영혼의 그림. 자, 지금 요 상태가 PLC의 기본, 요게 왼쪽에 있는 게 IO 링크였고, 인터페이스 단자대, 오른쪽에 있는 게 전원 터미널 블럭입니다. 빨간 색깔이 24V 플러스, 까만 색깔이 24V 마이너스인데, 어딘가에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빵빵한 24V 전기가 어딘가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여러 가닥으로 분배를 해가지고 쓰는 개념이다. 그럼 지금 DC 모터도 24V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연결하면 되겠다, 그죠? 저는. 아니면 별도의 외부 전원을 둬도 상관없을 것 같고, 저는 PLC하고 같은 전원을 쓰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단자대에 요 3가닥은 디폴트로 연결을 해두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녹한다는 이미 화면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 상태가 기본이고,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하는 겁니다. 버튼 3개. 요 딱 포기 쉽게 딱 돼가 있네요. 자, 버튼 3개가 정회전은 요 똑같이 그냥 그림 가지고 오면 되겠네. 좋네. 요 스텝 모터 할 적에 제가 이미 그려놨던 게 있네요. 베리 굿. 자, 요 그림을 다시 보시면 버튼 3개고 버튼의 접점 2개 중에 하나는 24V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NO 3개를 묶어가지고 24V 플러스에다가 딱 물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쪽 NO 접점들은 인터페이스 단자대에 연결이 되는데, 정회전 버튼은 A 1번에 여기가 %IX 0.0.0입니다. 그리고 역회전 버튼은 B 1번에다 연결한다. 그게 %IX 0.0.1이다. 그리고 정지 버튼은 A 2번 %IX 0.0.2번 이렇게 연결하고, 이제 얘 연결해야 되죠. 얘는 릴레이를 이용해서 연결할 겁니다. 릴레이 그림은 여기 있고, 릴레이는 생각 안 나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를 인터페이스 터미널 블럭에 24V 그냥 공급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PLC 출력단에다 연결해 줄 거예요. 그럼 PLC가 켜고 끄고 릴레이의 제어 신호를 하이로우를 넣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COM, NO, NC 1번으로 된 게 한 세트고, COM 2번, NO 2번, NC 2번이 한 세트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제어 명령으로 접점 2개가 일괄적으로 제어가 되는 개념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저는 2번 접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단자로 PLC가 하이 신호를 넣어주면 COM 2번이 NO 2번하고 접점이 붙는다.
그리고 로우 신호를 넣어주게 되면 COM 2번하고 NC 2번의 접점이 달라붙게 된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이거 릴레이는 제가 했던 거니까 다들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얘가 두 개여야 된다는 거죠. 좀 크기에 맞게 두 개가 딱 여기 있고, 그리고 모터 딱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요 그림도 조금 타이트하게 그려야 되겠네. 타이트하게 이렇게. 범준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4V 플러스는 자, 요 같은 데다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같이 이렇게 딱 연결해 가지고 쇼트를 딱 시켜 가지고 요렇게 돌아갈까? 요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요렇게 인터페이스 단자대에 저 터미널 블럭에다 연결해 주면 됩니다. 플러스죠,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를 여기 출력단에다 연결해 줄 건데요. 자, 왼쪽에 있는 거를 릴레이 1번이라 하겠습니다. 자, 릴레이 1은 A11번에다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A11번이 %QX 출력이죠. 0.0.0입니다. 여기다 연결하고, 릴레이 2번은 A12번이 그 다음이 아니라 B11번이 그 다음이에요. %QX 0.0.1 요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아래쪽에다 써요.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통해서 제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 상당히 어렵네요. 마이너스를 얘를 여기 11번 제 마우스 보이죠, 그죠? 여기다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가서 여기 연결해주고, 얘는 이렇게 밑으로 돌아갈까? 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 연결하고.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얘를 좀 선 색깔 구분할 수 있게 보라 색깔, 얘는 오렌지 색깔. 됐죠? 그러면 릴레이를 PLC가 제어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되었다. 이제 여기 릴레이에다가 모터를 연결해 줘야 돼요. 이 모터를 자, COM 2번 여기 릴레이 1번이 플러스 쪽을 담당할 거예요. 얘가 플러스 쪽을 플러스 24V를 담당. 일단 형식상 이렇게 적어 둘게요. 얘가 24V 마이너스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마이너스 24V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4V에 플러스 쪽을 담당을 하고, 얘는 24V에 마이너스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COM 2번하고 각각 COM 2번에 얘는 24V 플러스를 걸어주고 얘는 마이너스를 걸어주는 겁니다. 아까 얘가 지금 어차피 24V가 여기로 오긴 오는데 그냥 별도로 연결하겠습니다. COM 2번을 24V 플러스에 연결해주고, 요쪽 COM 2번은 24V 마이너스에 연결해준다. 상당히 독특한 방식이죠. 야, 갈수록 그림이 늘고 있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화면상에서 빨간 선은 무조건 플러스고 까만 선은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했죠. PLC가 릴레이에다가 하이 신호를 주면 COM 2번이 NO 2번하고 달라붙고,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잠시만요. 이거 아니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연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자, 여기 녹색으로 된 거하고 NO하고 NC 접점이 있는데요. NO 쪽에는 둘 다 공통적으로 24V 플러스를 걸어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쪽 NO2하고 요쪽 NO2하고 둘 다 동시에 24V 플러스가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이렇게 그릴까? 자, 현실 세계와는 무시하고 요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요래 연결하고 24V 플러스 시간이 좀 걸려도 정성스럽게. 그리고 NC 두 개는 24V 마이너스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냥 둘 다 같은데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자, NO 두 개는 24V 플러스에 NC 두 개는 24V 마이너스에 걸렸습니다. 그때 요 모터에 보면 두 가닥의 선이 있어요. 요 두 가닥의 선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진 거 있는 제품을 무조건 그냥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갈색 선이 있고 파란 색깔 선이 있죠. 갈색 선, 파란 색깔 선이 있더라. 일단 요거를 기억을 하겠습니다. 갈색하고 파란 색깔 선이 있더라. 어차피 극성이 없으니까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갈색, 파란색 이렇게 쓰겠습니다. 갈색이 갈색이고 파란색이 파란색인 겁니다. 여기 전원단에 요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COM 2번을 갈색에다 연결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 연결법을 기준으로 조금 이따가 회전 방향을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그다음 얘는 COM 2번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여기다 연결하고 이쪽 COM 2번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거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니 벌써부터 소름이네요. 벌써부터 소름이네. 이거 갈색이 이게 갈색인가? 파란 색깔. 그 다음 이제 이렇게만 연결하게 되면 일단 모든 연결은 완료가 되게 되는데 스파크 킬러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 스파크 킬러도 극성이 없어요. 방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 연결하냐면 이 모터가 연결된 COM 2번에 각각 나눠 가지고 연결이 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그리지? 일단 스파크 킬러가 얘가 스파크 킬러고 여기 갈색 연결된데 하나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의 핀에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더해서 연결해주고, 요거를 요 파란 쪽에다가 더해가지고 병렬로 연결한다. 들어보셨죠? 병렬로 연결한다. 갈색, 파란색. 요거 갈색, 파란색은 바꿔 껴도 상관없어요. 얘는 극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든 이렇게 연결하든 상관없어요. 대신 COM 2번하고 요 각각 COM 2번에 한 가닥씩 나눠 가지고 연결하게 되면 스파크 킬러가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연결하게 하면 연결이 다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요대로 한번 제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걸리겠죠? 한 땀 한 땀 연결하겠습니다. 자, 버튼부터 한번 해보죠. 버튼을 3개를 데리고 왔어. 이거를 정회전 버튼으로 하죠. 정회전, 이거를 역회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정지. 정회전, 역회전, 정지. 정회전, 역회전, 정지.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한 땀 한 땀요. 누가 좀
대신 연결해 줄 사람 없을까요? 한 땀 한 땀 하기 싫은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자, 모든 버튼을 누르게 되면 NO 접점이 붙었다가 떨어지는데 둘 중에 한 가닥을 24V 플러스에 걸어준다. 나중에 이게 보자 핀이 부족하진 않을라나 모르겠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밥을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정신병원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다. 정신건강병원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금요일에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약을 받아와가지고 일단 확실하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일단 정식 명칭은 불안장애라는 어떤 마음의 병에 걸려 있는데요. 약을 먹으니까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몸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이거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정회전 버튼을 A1번에다 연결하는 지금 순간입니다. A1번하고 컨택트, 그리고 빨간 버튼의 반대쪽 접점을 A2번이 그 다음이 아니라 B1번이 그 다음이에요. 이게 주의사항이고, B1번에다가 얘를 꽂게 되면 A2번에다가 뭔가 연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A2번부터 연결하고, 이게 정지 버튼이겠죠. 그리고 B1번에다가 역회전 버튼을 연결한다. 됐고, 이제 릴레이는 출력단에 연결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딱 요 방향을 보시면 나 볼 때마다 헷갈리네. 자, 요 위에 그림을 이 방향으로 두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보다도 요렇게 보면 되겠네. 요 오렌지 색깔 요 막대기 보인다, 그죠? 요 막대기가 6시 방향으로 오는 게 정면 방향이에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요 그림 제일 아래쪽에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죠? 제일 아래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다는 말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플러스에다가 램프하고 똑같습니다. 플러스는 24V를 그냥 무조건 꽁으로 주면 돼요. 24V 여기 공급해주고, 마이너스를 PLC에다 연결해주는 것이다. 자, 연결선이 지금 좀 개수가 좀 딸리는 상황이네요. 다른 데 거를 풀어다 쓰겠습니다. 라리라리라리라. 자, 여기가 이제 플러스는 웬만하면 빨간 색깔 선을 쓰겠습니다. 얘는 극성이 있어요. 극성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연결하면 안 돼요. 버튼은 극성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연결해줘도 되는데, 얘는 극성이 존재합니다. 극성이 있다.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요 빨간 선을 24V 플러스에다가 걸어주고, 자, 마이너스를 A11번에다 출력 1번에다 연결해준다. 여기가 QX 0.0.0 지점이었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연결하는 거는 B11번에다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 까만 선 너무 짧은데. 얘는 좀 선이 부족하니까 빨간 선 2개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좀 짧은 관계로 그냥 빨간 선 2개를 쓰는 그런 거예요. 웬만하면 구분하려 했는데. 자, 됐죠? 그럼 얘는 얘가 긴 게 낫겠다. 죄송합니다.
조금이라도 긴 게 저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야, 근데 제가 문득 지금 제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까요. 저 유튜브 참 오래 했네요. 이제 좀 나름대로 그 능수능란한 게 보이지 않나요? 과거에 한 2년 전에 녹한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능수능란하지 못했습니다. 막 하면서 이상한 삽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방송 품질도 안 좋고 계속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마이크도 지금 좋은 거 쓰고 있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진행 능력 같은 것도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릴레이 PLC의 제어 신호가 들어오는 것까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은 야 이제 선 4가닥이 더 필요한데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쪽이 두 번째 포트의 NO입니다. 여기가 COM이고 COM 2번, NO 2번, NC 2번이에요. NO 2번에는 각각 24V 플러스를 걸어주고 NC 2번에는 각각 24V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여기다가 모터를 연결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일단 저 연결할 수 있는 선 4가닥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지금 선 개수가 긴 거, 이거 막 이렇게 어차피 24V 플러스가 오니까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결할까? 제가 지금 선이요, 문제가 선은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선을 많이 만들어 두긴 했는데 제가 긴 거 짧은 거 막 섞어서 만들었는데 남아있는 선이 좀 짧은 선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거 몽땅몽땅한 거 있잖아요. 젠장 제기랄 제기랄. 그럼 24V 플러스를 연결하려면 합의를 좀 봐야 되겠네요. 합의를 좀 봐야 되겠네. 바로 여기서 선을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차피 이 릴레이 두 개는 지금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니까 딱 요 두 개를 저 전기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한 몸처럼 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몸처럼. 너희 둘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말도록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딱 운명 공동체로 만들고 여기 24V 플러스가 각각 똑같은 게 여기는 걸리는 거니까 이게 뭐 굳이 길게 저기 터미널 블럭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짧은 거 가지고 요래 사이에 낀가 가지고 그냥 저 연결만 되면 되는 겁니다. 전기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근데 좀 잘 안 들어가네요. 자, 대충 쑥 넣어가지고 됐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요 제어할 때 사용되는 선은 각각 개별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상호간에 연결하면 안 되겠고 이제 24V 플러스가 여기 NO 쪽으로 오게 될 건데요. 1번에다 연결하는 게 낫나? 여기 연결하면 위아래가 이렇게 서로 간섭이 되네요. 1번을 쓸 걸 그랬나? 근데 어차피 그림을 2번으로 쓰겠다라고 해놨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선 한 가닥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그러면 또 긴 게 하나가 필요하죠. 긴 게 하나가 필요한데 긴 게 없죠. 자, 요 다른 데 거를 짧은 걸로 바꾸고 긴 거를 하나 뺏어 오겠습니다. 얘를 짧은 걸로 바꾸고
내놔. 니꺼 내놔. 연결하는 거 아기자기하게 참 재밌죠? 자, 짧은 거 하나 주고. 자, 그럼 요 선을 요 아래쪽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마이너스 쪽을 공급을 해주고, 요거를 또 나눠서 같은 데 연결하면 되니까 요렇게 꽤 잘 연결하죠. 자, 이제 요 위에 24V 플러스를 걸어줘야 돼요. 그럼 또 긴 선이 하나 필요한데, 그건 아까 여기 빼놨죠. 그게 이거 맞지? 그죠? 24V 플러스를 여기다 걸어주고, 얘랑 또 연결해줘야 되니까 요렇게. 레모나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연결을 해야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디 갔니? 자, 꽂아줬고. 자, 지금 까만 색깔, 빨간 색깔 막 뒤죽박죽이긴 한데, 스스로만 안 헷갈리면 돼요. 스스로 안 헷갈리게 따따따따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구분해가지고. 자, 그러면 NO 접점에는 24V 플러스가 걸린 거고, NC 접점에는 두 개 다 마이너스가 걸린 상황일 때, 여기가 이제 그 COM 2번이 되겠죠? COM 2번. 여기다가 갈색 선을 여기다가 달아주고 파란 선을 여기다가 달아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바로 이렇게 지금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요걸 쓰겠습니다. 잘 돌아갈라나? 잘 돌아갈라나 싶네. 자, 그러고 이 와이리 기노. 자, 지금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갈색 선을 요 빨간 데다 달아놨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것도 다른 선이구나. 제가 선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자, 요거를 여기다 갖다 꽂아서, 이게 여기 꽂히던가. 되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선이 지금 갈색 선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여기다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 달아주고. 그 다음 한 개 남았죠?
스파크 킬러만 달면 이제 끝이 나는데요. 스파크 킬러는 지금 요 모터 연결되는 요 COM 접점에 나눠서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나눠서. 자, 그럼 여기가 스파크 킬러고, 어마어마하죠. 오늘 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자, 그리고 요거 이렇게 선 달린 거는 방향 구분 없이 그냥 요 모터가 연결되는 부분에 나눠져서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풀어서. 자, 노칸다 일렉트로닉스 라는 가상의 회사가 있다고 그냥 치겠습니다. 노칸다 일렉트로닉스. 막 잘 안 들어가는데 막 쑤셔 넣고 있는 노칸다를 보고 계십니다. 들어가라고. 이게 좀 접촉이 잘 돼야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라나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이거 뭐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구현하는 사람이라서 요 연결하는데 발생되는 이슈는 이게 지금 약간 전문가 영역은 아닌 거예요. 저 필터 할 거는 필터 하시고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셔야지, 너무 제가 하는 말을 100% 믿고. 근데 지금은 봤을 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스파크 킬러가 병렬로 지금 대롱대롱 연결된 상황이죠.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해야 될지 잠깐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고 이제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전원은 아무것도 공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자, 요 모터, 자 여기 연결돼 있다, 그죠? 연결돼 있는 거 오케이. 모터는 요 옆에다가 일단 두고 작동이 될 때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요 녹색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모터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반시계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버튼을 눌렀을 때의 모터가 돌아가는 그 방향을 정회전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리고 빨간 버튼을 누르면 역회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녹색 버튼 눌렀을 때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 연결 방법에 대한 제어 규칙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두이노의 그 모터 드라이버를 제어할 때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현재 연결법에 대한 그 DC 모터 정력 제어 규칙. 잠깐만요. 그래도 아직 완벽하게 마음의 병이 낫진 않아가지고 방송하는데 약간 영향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지? 잠깐만요. 일단 핀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핀을, 자, 릴레이 1번에 NO, NC, 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릴레이 1번의 COM하고 릴레이 2번의 COM에 지금 둘 다 각각 하이든지 로우든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릴레이 작동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관계일 때 지금 연결법에 따르면 PLC에서 그 각각의 릴레이에 하이 신호를 입력해주면 24V 플러스, 그러니까 COM 단자가
NO와 연결된다. 그리고 2번 PLC에서 로우 신호를 입력하면 COM하고 NC 단자가 연결된다. 그럼 이때 NC 단자는 24V 마이너스를 아까 달아놨고 NO 단자는 24V 플러스를 달아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 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상황이. 자, PLC에서 릴레이 1과 릴레이 2에 아래와 같은 신호를 총 4가지 경우의 수로 공급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릴레이 1 컴과 릴레이 2 컴이 있을 때 요렇게 있을 때 아니다. 요렇게 할까. 자, 릴레이 1번이 하이고 릴레이 2번이 로우인, 둘 다 하이인 경우 있을 수 있죠. 그죠? 둘 다 하이 신호를 준다. 자, 둘 다 로우 신호를 준다.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이 신호를 주고 여기는 로우 신호를 준다. 자, 여기 로우 신호를 주고 여기 하이 신호를 준다. 그럼 요 관계에 대해서 지금 하이 신호를 줬다는 얘기는 24V 플러스가 공급이 됐다는 거와 같습니다. 맞죠? 그럼 지금 둘 다 24V 플러스가 공급이 된 셈이고 요거는 둘 다 24V 마이너스인 거예요. 저 잠깐 가슴이 좀 답답한 증상이 있어가지고요. 잠깐 저기 가서 시원하게 트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때 하이는 24V 플러스가 걸리는 거고, 자, 요때 로우는 24V 마이너스가 걸리는 거다. 그러니까 로우라는 게 24V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요게 PLC에 출력이 되는 거고, 출력이 됐을 때의 접점이 붙음으로 인해서 모터에 그 공급이 되는 전압이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24V 마이너스. 자, 꽤나 친절하게 적고 있죠. 자, 그럼 이 관계에 봤을 때 우리가 전기가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왜 이렇게 됐냐? 자, 요쪽에 모터에 한 선이 연결이 돼 있고 요쪽에 모터 선 한 개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모터라는 것은 전이차가 발생을 해야 돌아가는 거예요. 전이차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둘 다 하이 신호가 둘 다 24V, 두 가닥의 선에 둘 다 24V가 들어옵니다. 전기 차이가 전혀 없죠.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의 차이가 나는 것만큼 전압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24V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전압은 댐하고 뭐 물하고 요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같은 거, 수위가 같은 거예요. 수위가 같으면 당연히 물이 흐르지 않겠죠. 수위가 같으면 이거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전압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커다란 통에 중간에 막대기가 딱 있습니다. 중간에 막대기가 있고 양쪽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니다. 물을 여기다가 각각 담는 거예요. 자, 물을 이렇게 담았어요. 요 상태에서 요 가운데 있는 이 가림막을 쇽 빼는 거예요. 쇽 빼면 요쪽에 있는 물이 요쪽으로 흘러가겠죠? 전이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쏙 빼면 A가 B 쪽으로 넘어가면서 높이가 이렇게 딱 맞춰지는 거잖아요. 높이가 맞춰지는 그 상황을 무시하시고 하여간 전이차가 발생해야 되는데 전이차가 같으면 빼도 물의 움직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A하고 요 제일 위쪽에 요 스테이트하고 요 스테이트는 모터를 작동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터가 멈춰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라고 명령을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이거 맞죠? 그러니까 멈추는 거, 이게 얘가 멈추는 겁니다. 멈춤. 그러면 요 아래쪽 두 개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두 개 사이에 24V만큼 차이가 생긴 거잖아요. 얘는 24V 마이너스가 아니라 24V의 마이너스 쪽을 말하는 거예요. 0V랑 같은 거죠. 그러면 한쪽은 하이고 한쪽은 로우니까 24V만큼의 전압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모터가 돌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제가 정회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요 제어 명령을 역회전이라고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전 신호를 넣었을 때 얘가 어디로 돌아갈지는 실험 결과를 보고 여기다가 메모하는 걸로 할게요. 자, 4번. 현재 녹한다의 연결법대로라면 정회전일 때 뭐뭐 방향으로 회전하고 역회전일 때 뭐뭐 방향으로 회전한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아직 제가 결과를 모르니까 조금 이따가 해보고 요 말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야 될 게 많죠. 좀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오늘 할 것은. 아, 자료 좋네. 자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 두 개만 딱 보면. 그럼 여기 맞게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이그젬플 7-1번. 언어는 ST. 자, 변수부터 잡아 놓겠습니다. 입력 3개, 출력 2개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뉴 프로그램 밑에 로컬 변수에 들어가서 정회전 포워드 하겠습니다. 포워드 타입은 부울 ix 0.0.0. 그 다음 백워드 %ix 0.0.1. 그 다음 스톱 %ix 0.0.2. 그리고 출력 릴레이 1, 2라고 그냥 이름 붙일게요. 릴레이 1 %qx 0.0.0에 있고 릴레이 2는 %qx 0.0.1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최소 그 필요한 변수는 다 등록이 됐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매번 할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정회전 버튼을 누르면 정회전을 한다. 역회전 버튼을 누르면 역회전을 한다. 간단하죠, 그죠? 정지 버튼을 누르면 정지한다인데, 그럼 여기서 정회전을 한다라는 게 현재 릴레이 1이 하이고 릴레이 2가 로우일 때를 정회전이라고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전에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역회전이라는 것은 요쪽이 로우고 요쪽이 하이인 상태가 역회전이다. 그렇다면 정지 버튼은 둘 다 로우일 때를 정지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둘 다 하이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둘 다 로우일 때를 정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ST 언어에서는 하이라고 쓰지 않고 얘를 그 true라고 쓰죠. 하이를 true라 쓰고 low를 false라고 씁니다. 똑같은 용어예요. 하이 그 높은 신호, low 낮은 신호인데 true가 하이하고 같고 false가 low하고 같은데 요 언어에서는 true false를 쓰더라. 그러면 만들면 되죠. 자, if 정회전 버튼이 눌려졌다. 포워드가 true가 됐다. 그러면 then and if고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자, 릴레이 1번이 그 true, 릴레이 2번이 false. 됐죠? 위에 적혀 있는 두 줄이 ST 코드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백워드도 하면 되겠죠. 자, 백워드. 얘는 릴레이 1번이 false고 릴레이 2번이 true다. 스톱은 둘 다 false다. 제어 신호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게 이상이 없을 경우에 근데 조금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그 메인 전원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상이 없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자, 플러스 연결됐고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됐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딱히 문제가 있을 만한 여지는 없어 보이네요. 일단 전원 올리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아, 불안하다. 상당히 불안하네요. 오케이. 자신감을 가지고. 오케이. 아무 문제 없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PLC하고 연결하고 온라인 접속 코드를 한번 라이트 해보죠. 잠시만요. 누가 지금 이 시간에 카톡을 보내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모타 둘 데가 없네. 자, 이 방송하는데 누가 이 카톡을 보냅니까, 이거? 자, 그러면 정회전 버튼을 일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돌아간다,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정지 버튼. 아, 지금 얘가 돌아가다가 멈췄는데 요거는 리미트 스위치에 걸려서 멈춘 거예요. 제가 정지 버튼 눌러서 멈춘 게 아니라. 그럼 정확하게 정지 신호 넣어주고 이제 역회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반대로 지금 제 손 보이죠, 그죠? 요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요 방향으로 돌아가다가 마찬가지로 리미트 스위치에 걸리게 되면 멈추게 될 거예요. 좀 기다려보죠. 지금 환기창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리미트 스위치에 딱 걸렸다, 그죠? 근데 이 리미트 스위치에 걸린 게 PLC에서는 제어 신호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압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누르게 되면 딱 멈추게 되겠죠. 릴레이가 지금 꺼지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작동되는 와중에 이걸 누르면 멈추겠죠? 좀 돌아갔는데 좀 돌리다가 스탑하고 반대로 돌리면 반대로 돌다가 리미트 스위치에 걸리면 또 멈추겠죠. 됐습니다. 이게 기본 오늘 1번 예제입니다. 여기서 예제를 조금씩 키워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도 한번 같이 볼게요. 요 리미트 스위치 부분 잘 보세요. 아, 이거 좀 어떻게 치울 방법 없나? 잠깐 위에 이렇게 붙여두겠습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 빨간 색깔이 여기가 0에 지금 닿았어요. 그러니까 역회전을 하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만난 거예요. 그럼 제가 정회전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올라오고 빨간 쪽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여기 보입니까? 녹색은 위로 올라가고 빨간색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녹색이 0에 도달하게 되면 리미트 스위치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멈췄다,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정회전은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리미트 스위치에 걸렸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역회전 버튼이 눌러지게 되면 이번에는 녹색 부분이 요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빨간 쪽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감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빨간 부분에 0에 도달하게 되면 리미트 스위치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녹한다는 이 간격을 한 칸으로 해놨습니다. 한 칸 1m입니다. 1m. 그 다음 회전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요 방향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요 그 돌아가는 축을 하늘 방향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정회전으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됐죠? 요 방향으로 두고 봤을 때 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정회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요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렵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일단 요 그 방향의 기준은 그 회전축 연결 부위가 하늘로 가는 방향일 때 시계 방향이 정회전이고 반시계 방향이 역회전이더라. 됐고, 그리고 현재 그 비닐하우스 개폐기의 리미트량은 1m, 눈금 한 칸 1m로 설정되어 있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열리고 닫혀도 1m 그 범위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요까지 예제 1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제 2번은 뭘 하냐면요. 예제 2번은 여기다가 잠시만요. 저 카톡 보내는 분 왜 계속 보내요? 자, 됐고. 자, 예제 2번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 모터는 역방향으로 끝까지 갔어요. 아니구나. 정방향으로 끝까지 갔구나. 아닌가? 얘가 지금 어디 있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얘는 이제 지금 역방향으로 최대 리미트에 걸려 있으니까 더 이상 눌러봤자 역방향으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릴레이를 잘 보시면 PLC에서 제어 신호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 2번에서는 뭘 할 거냐면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최대 위치까지 갔다라고 판단이 되면 알아서 그 제어 명령이 릴리즈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정지 버튼을 눌러가지고 릴리즈가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얘가 최대로 돌아가는 양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얘가 정회전에서 역회전으로 완전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 사이에 최대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따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일단 디파인 해야 되는 게 한 개 더 있네요. 자, 그리고 자, 정회전을 할 때 비닐하우스가 나 혼자 보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비닐하우스 개폐기라는 것은 열리고 닫히고 말하는 거잖아요. 개가 열리는 거고 폐가 닫히는 거잖아요. 정회전할 때 그 비닐하우스의 환기창이 열리고 역회전할 때 닫힌다고 가정함. 그러면 지금 역회전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역회전할 때 닫히니까 완전 닫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정회전할 때 열리는 거니까 지금 저는 역회전일 때 리미트 스위치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완전히 창이 닫혀가지고 더 이상 닫힐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그쵸, 역회전의 리미트에 걸린 상태를 완전 닫힘이라 하고, 정방향의 리미트에 걸린 상태를 완전 열림이라고 하도록 함. 그러니까 완전 열림하고 완전 닫힘이라는 용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완전 열림하고 완전 닫힘 사이에 시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이론은 이런 거예요. 얘는 더 이상 역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버튼을 누르면, 하여간 각각의 버튼을 누르면 요 녀석의 그 제어 신호가 들어가는데, 완전 열리고 완전 닫히는 데까지 걸리는 그 절대적인 시간 이상, 이거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얘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 닫힘 상태에서 완전 열림 상태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 10초가 걸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완전 열림 버튼을 눌렀을 때 10초 이상 릴레이가 켜져 있을 필요가 없죠. 어디 위치 있든 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최대 10초 있으면 무조건 끝까지 열리는 거니까 10초 동안만 제어 신호를 주고 릴리즈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내려와가지고 닫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닫힘 신호를 누르게 되면 10초 동안 닫힘 신호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끝에서 끝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더 이상 역회전 방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 닫힘 상태에 있으니까 완전 열림 버튼을 눌러가지고 멈출 때까지 시간을 측정을 하면 그 사이 시간이 나오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염두해둬야 되는 또 깨알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염두해둬야 되는 것은, 그거는 여기다가 적어둘게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자,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우리 셔터 올리는 모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비닐 하우스 개폐기 모터는 열고 닫을 때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아 올리는데 아래쪽에 금속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그 금속 막대기가 평평하게 잡아주고 걔를 끌어다 올리고 끌어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개폐기 모터가 환기창을 열 때와 닫을 때의 그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중력이라는 것은 항상 지면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개폐기 모터가 환기창을 닫을 때는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수월하게 모터에 부하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모터에 큰 부하가 걸리지 않으나 환기창을 열 때는 중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끌어다 당기는 거잖아요. 끌어당김으로 부하가 상대적으로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 낚싯대 생각하시면 돼요. 낚싯대 끝에다가 무게추를 달고 건물 옥상에서 낚싯줄을 놓으면 그냥 쑥 떨어지는 거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그냥 쑥 떨어지면 나는 아무 할 필요 없죠. 그냥 떨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 나의 방향으로 끄집어 올릴 때는 나의 그 힘이 들어가죠. 그죠? 얘도 똑같은 거예요. 감아 올릴 때보다 풀 때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아 올릴 때 더 큰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우리 그런 형태로 생긴 중력 방향으로 작동되는 대부분의 이게 셔터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닫을 때와 그 열 때에 시간 차이가 미묘하게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차가 있는데 오늘은 그 시간 차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11편 녹한다는 열고 닫을 때의 그 시간 차는 고려하지 않음. 코드에 반영은 하긴 하는데 크게 고려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 시뮬레이션 하는 환경상에 그 차이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시간만 한번 재보겠습니다. 스탑워치를
스탑워치를 딱 켜고 어딨지? 시계. 자,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돌아가고 있죠. 그냥 대략적으로 할게요. 정확하게 안 하고. 자, 24초 정도 걸리네요. 그러니까 1m를 열고 닫는데 대략 24초 정도가 걸리더라. 그럼 요 실험 결과에 기초를 해가지고 완전 열리고 완전 닫히는 거 사이에 제어 신호가 24초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실험적으로 1m를 열고 닫는데 24초가 소요된다. 열림과 닫힘의 명령이 최대 24초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현하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어 명령이 24초 이상 안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현재 위치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만들어 놓는 방식이 얘가 완전 열려 있는 상태죠. 지금 그러면 내가 닫고 싶은 만큼 닫다가 정지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지금 열어둔 거예요. 그럼 얘는 약간 닫혀있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 위치는 지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여간 내가 이거를 눌러놨고 까먹었을 때 최대 24초가 맥시멈이니까 24초 이상 제어 명령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일단 목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해보도록 하죠. 자, 아이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자, 그럼 이거는 마지막 예제를 위한 초석이 되는 예제예요.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마지막 예제를 만드는데 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요거를 만들려면 타이머가 필요하겠죠. 24초라는 시간을 계산해줄 타이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타입은 함수죠. ton이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그리고 요 함수를 켜고 끄는 그 스위치가 필요하죠. 타이머 run이라는 이름의 함수 부울리안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펑션 블럭을 만들면 저 위에 인스턴스를 만들어줘야 되죠. 잠시만, 맞다, 코드도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지금 이거 만든 거 예제 1번 코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현 상황에 이거니까 됐고. 자, 그럼 일단 인스턴스부터 만들죠. 자, 타이머 요거는 출력이니까 지우면 되겠고, 얘가 그 트리거 될 그 부울리안 변수죠. 타이머 런, 그리고 이게 간격인데 이게 최대 24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t 샵 24초 s 붙이면 됩니다. 24초. 그러면 기본적인 규칙이, 자, 요거는 일단 인지를 하셨을 거고 정지 버튼은 그냥 끝나는 거. 여기 두 개 각각 이제 조건 옵션이 붙는 거예요. 자, 정회전 명령이 떨어지면 실행되면 일단 작동되는 거예요. 일단 작동시키고 24초 후에 릴리즈 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역회전 명령이 실행이 되면 일단 작동시키고 24초 후에 릴리즈가 된다. 그럼 일단 여기서 작동이 돼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타이머 런도 작동이 됩니다. 그럼 요 말이 타이머가 작동되면 끝나는 시간이 24초니까 24초 뒤에 완성된 결과가 뿅 하고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말은 24초를 측정해라 이 말하고 같죠? 얘도 똑같이. 그러면 그 측정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다가 만들면 되죠. if 타이머의
Q가 true면, 그럼 요 지금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정회전이든 역회전이든 버튼을 눌러서 24초가 지났다를 말하는 거겠죠. 24초가 지났으니까 자동으로 신호를 릴리즈 해주면 되겠죠. 24초가 지났으니까 요 한 세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 타이머도 릴리즈 해줘야 돼요. 자기 타이머도 펄스 해주고, 타이머의 역할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의 상태로 돌아가라. 타이머의 스탑워치를 리셋을 눌러가지고 0의 지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둘 다 펄스일 때가 스탑이니까 스탑의 기능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원래부터 스탑 얘는 얘는 그냥 타이머만 펄스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지 버튼 눌러주면 현재 그 타이머가 작동 중이면 멈추겠다 한 부분만 들어가면 되겠죠. 왜냐면 요 위에 부분에서 타이머를 런 시켜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수동으로 멈추게 되는 거고, 요 아래쪽 부분은 타이머가 24초가 경과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는 그런 형식이 만들어지겠다, 그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요거까지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요거까지는 24초라는 거는 조금 타이트해요. 24초라는 수치는 리미트 스위치 사이의 간격이므로 너무 타이트하다. 그래서 플러스 2초 정도를 더 붙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초라는 신호가 더 가면 리미트 스위치에서 걸릴 거니까 플러스 2초 정도의 여유 시간을 주도록 한다. 그러니까 24초가 아니라 26초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2초. 됐죠? 그럼 요거를 집어넣고.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안영님께서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하사로 진급하셨다라는 굿뉴스가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런 모드 하고 그럼 여기서 현재 지금 얘가 어디에 있지? 일단 완전 닫힘의 위치로 일단 보내놓을게요. 자, 지금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이 됐고, 잠깐만요. 얘가 꺼지나 그러면? (24초가) 생각보다 긴 시간이네요. 자, 요거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니터 시작. 지금 요 릴레이 1, 2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요. 요 릴레이 1, 2에 릴레이 1이 1번이고 릴레이 2가 0이면 정회전입니다. 릴레이 1이 0이고 릴레이 2가 1이면 역회전인 거예요. 그럼 제가 녹색 버튼을 누르면 얘가 정회전이 시작이 될 건데, 그러면 1, 0으로 바뀌겠죠? 1, 0으로 바꾸고 타이머 런이 1이 돼가지고 이제 타이머가 작동이 될 거예요. 그 타이머가 끝나는 지점은 요 타이머 Q가 1이 되는 지점이고 24초 경과 후에 요 릴레이 1, 2가 0으로 자동으로 신호가 초기화가 되면 완성인 거예요. 그럼 자, 정회전 시작. 1, 0으로 됐다, 그죠? 타이머가 지금 작동 중이에요. 그럼 타이머가 꺼지게 되면 그 지점이 26초가 지난 지점이고, 릴레이 1에 들어가 있는 하이 신호가 0으로 바뀌게 된다면 예제 2번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터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그죠? 안 보여드려도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일단 모터는 리미트 스위치에 걸렸어요. 조금 있다가 제어 신호도 풀리는 거 보인다, 그죠? 그럼 이번에 반대로 역회전을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면 릴레이 2가 1이 되고 타이머가 작동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다가 26초가 지나게 되면 24초 경과했을 때에 모터 리미트 스위치에 걸리고 2초 뒤에 그 PLC의 제어 신호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됐죠? 깔끔하죠? 방금 보신 게 예제 2번이었습니다.
아, 되다. 한 30초만 한숨 고르고 예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30초만 한숨 고르기. 아, 야, 왜 이렇게 체력이 안 좋죠? 큰일이다. 자, 이제 예제 3번은 오늘 최종 목표에 한번 그 다가가 보는 거예요. 하여튼 중간에 한 개 정도 더 만들 거 있나? 잠시만요. 예제 3, 할 수 있겠다. 자, 예제 3번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두는 거예요. 자, 녹한다가 비닐하우스에 완전 닫힘 상태를 0이라고 하고 완전 열림 상태를 100이라고 할 때 퍼센테이지로 하겠다 그 말이죠. 100이라고 할 때 녹한다가 30만큼 혹은 50만큼 열어라고 하면 PLC가 계산해서 그만큼 열 수 있도록 하시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0에서 100까지 가는 데에 24초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26초라는 시간이 걸리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해봤을 때 완전 닫힘에서 완전 열림까지 26초가 걸리더라. 그러면 완전 닫힘에서 50% 지점까지 가는 데는 13초가 걸리겠죠, 그죠?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건데 완전 닫힘에서 50까지 가는 데는 13초가 걸릴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임의의 위치에서 50에 현재 50%만큼 위치해 있어요. 그럼 50% 위치에서 70% 위치까지 가는 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계산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LC가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목표 위치까지 그 시간만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럼 이거는 계산해 보건데 100일 때 26초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10일 때는 2.6초가 걸리겠죠.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20만큼 차이가 나니까 5.2초가 걸리겠죠. 5.2초. 맞습니까? 요 논리를 PLC에다가 그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지금부터는 그 포지션이라는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내용이 자, 1번 현재 그러니까 PLC로 하여금 현재 환기창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도록 할 것인가. 변수를 하나 두면 되겠죠, 그죠? 변수를 하나 둬가지고 자기가 이동하는 위치의 그 포지션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변수는 실수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0.0에서 1.0까지 1이 100%고 0이 0인 거예요. 그럼 0.5가 50%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실수형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 그리고 2번 근데 이게 시간을 기준으로 하다 스텝 모터 같은 거는 내가 이동시킬 수 있는 양을 정확하게 스텝 양으로서 제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시간을 기준으로 포지셔닝을 하다 보면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럼 이거는 원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요렇게 제어하는 애들은 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오차가 생겨요. 요거 나중에 오차를 그러니까 보정하는 방법을 예제 4에서 구현해보기. 지금 단계에서는 무시하겠습니다.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는데 무시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3번 또 뭘 고려해야 되지?
그리고 현재 그 목표 위치라는 게 생기겠죠. 녹한다가 원하는 제어 그 위치가 목표 위치가 되었을 때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자, 1번 1. 현 위치와 목표 위치가 일치할 경우. 그대로 딱 있는 거죠, 그죠? 50%만큼 위치에 있는데 50만큼 가라고 하면 지금 자기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2번 현 위치가 목표 위치보다 더 높을 경우. 이건 뭡니까? 내가 50%만큼 열라고 했는데 얘는 70%만큼 위에 있는 겁니다. 70%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역회전을 해가지고 닿는 위치로 와야 되겠죠? 요 경우는 역회전을 해서 20% 닿는 방향으로 회전해야 함. 그래서 3번 현 위치가 목표 위치보다 더 낮을 경우. 내가 50% 위치로 가고 싶은데 현재 20%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야 되겠죠, 그죠? 정회전을 해서 여는 방향으로 회전해야 함. 요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은 예제 2편하고 일단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완전 열리고 완전 닫히는데 24초.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26초가 걸린다. 아유, 쏙 안 좋다. 자, 그럼 이 예제를 그대로 우리 예제 3번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이고 어렵다. 자, 그럼 타이머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요. 타이머 선언을 해두는데 일단 요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끝나는 시간을 바꾸는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예제는 예제 4번으로 하고요. 예제 3번은 그럼 이거는 예제 5라고 해야 되겠네. 예제 5에서 하고. 자, 예제 3을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요. 버튼, 그러니까 IX, %IX 0.0.0의 버튼을 누르면 이걸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지? 한 방에 도약할 수 있을라나? 한 방에 한번 해볼게요. 한 방에. 그래. 중간에 이해를 하시기 좋도록 하나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들어서 딱 비벼보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대신에 그럼 지금 여기 들어가는 이 숫자를 변수로 바꿀 겁니다. 끝나는 지점을 변수로 바꾸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정회전 버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 버튼을 누르면 완전 닫힘 위치로 이동할 겁니다. 포워드 버튼을 누르면 완전 열림으로 갈게요. 포워드는 완전 열림 위치로 이동하고 그리고 백워드 버튼은 완전 닫힘 위치로 이동하라는 하나의 그 커맨드로 작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스탑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얘는 50% 위치로 이동해라 라는 하나의 명령으로. 그럼 요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일단 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달라져야 되겠다, 그죠?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잠깐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일단 타이머도 잠깐 지워둘게요. 자, 그러면 일단 산술적으로 한번 논리를 세워보건데 완전 닫힘에서 50위치까지 가라고 하면 26초일 때가 100이니까 그 절반인 13초간 열어야 되겠죠, 그죠? 열어야 한다. 그럼 50에서 100으로 가라고 하면 13초간 더 열어야 한다. 맞죠? 그럼 100에서 50으로 가라고 하면 13초간 닫아야 하고 50에서 0으로 가라고 하면
13초간 더 닫아야 한다. 근데 요 사이에 30%도 올 수 있고 40%도 올 수 있게 하려면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백분율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물 한 통만 더 가지고 올게요. 그럼 결국 여기서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제가 요 13초라는 게 똑같아 보여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얘가 그게 아니라 좀 더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0에서 50이 아니라 30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럼 0에서 30이면 100일 때에 26초가 걸리니까 10일 때는 2.6초고 10일 때에 3배니까 30만큼 가야 되니까 2.6 곱하기 3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2.6에 7.8초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30의 위치에서 50의 위치로 가려면 20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2.6의 2배만큼 5.2초가 필요하고, 그리고 50의 위치에서 100의 위치로 가려면 13초가 걸려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적어놓은 요거의 포인트는 얘가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 가변한다는 겁니다. 가변한다. 그 모터가 움직여야 할 시간이 가변한다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타이머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타이머가 끝나는 시간이 변화한다 라는 말과 같죠. 그럼 타이머가 끝나는 시간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타이머가 끝나는 시간을 변수로 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타이머가 끝나는 시간을 지금은 상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26초라는 딱 고정되어 있는 상수로 적어놨는데 저거를 변수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시간 값은 32비트 정수로 들어가요. 여기다가 한 줄 적어놨죠. 4번 타이머의 시간 값은 32비트 정수이다. unsigned int이면서 더블 워드하고 같아요. d 워드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저장할 t라는 변수를 만들고 요게 더블 워드로 만들겠습니다. d 워드 됐죠? 됐고, 그리고 현재 커런트 포지션은 0에서부터 1 사이에 실수형으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포즈라는 변수를 쓰고 포즈라는 이름을 쓰고 소수점이 있으니까 그냥 0에서부터 100 정수로 할까? 굳이 소수점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어차피 계산된 결과가 소수점이 막 나올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 그냥 리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32비트 실수. 그리고 초기 상태에는 무조건 PLC가 딱 재부팅되면 무조건 시작 위치는 0이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은 0이에요. 0.0입니다. 완전 닫혀 있는 게 무조건 시작 위치인 겁니다. 완전 열려 있으면 보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일단 완전 닫아가지고 PLC를 켜야 그 지점이 이제 원점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그 원점을 보정하는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거는 이제 다음 하는 데서 한번 알아보고요. 아이고, 상당히 고단하네. 자, 그러면 저 t라는 변수가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언제 이 타이머를 작동시키면 t 밀리세컨드 뒤에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목표 위치라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포즈가 현재 위치, 현재 그 PLC가 생각하는 비닐하우스 개폐기 창문의 위치를 now 포즈라는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희망하는 위치를 타겟 포즈라 하겠습니다. 똑같이 리얼로 잡도록 하죠. 뭐 이게
변수가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 그거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타겟 완전 열림이니까 타겟 포즈를 1.0으로 가라는 말과 같죠. 그리고 얘는 완전 닫힘이니까 0.0으로 가라는 거와 같고 50% 위치로 가라는 것은 0.5로 가라는 거와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요 뒤에서. 자, 제가 세울 논리는 이거예요. 자, 타겟 포즈가 이제 1.0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현 위치와 목표 위치를 고려해서 방향과 시간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타겟 포즈가 현재 now 포즈보다 더 크다. 그럼 이거 조금 전에 제가 했잖아요. 그죠? 목표 위치가 현 위치보다 더 크다면 열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회전을 해야 됩니다. 정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럼 그때 시간은 얼마냐? 이건 조금 이따가 일단 계산해 보고요. 그리고 else if 그게 아니고 타겟의 포즈보다 현재 위치가 더 크다. 그러면 더 닫아서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역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else가 있죠. 요때 else는 두 개가 정확하게 딱 일치를 하는 거죠. 그 목표 위치하고 현 위치하고 같은 거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되죠. 그래서 else는 무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는 얘기는 코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시간 t라는 거 안에다가 시간을 이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계산식이 여기 들어가면 될까요? 일단 타겟 위치하고 현 위치하고의 요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타겟 포즈가 더 크다는 얘기는 타겟 포즈 빼기 now 포즈라고 했을 때 이동할 양이 나오죠. 이것의 계산 원리는 간단하죠. 그죠? 내가 지금 0.0의 위치에 있는데 0.3으로 가라는 얘기는 0.3의 위치에 있는데 0.6으로 가라고 했다. 0.3이 나오고 0.6이 타겟입니다. 그러면 0.6에서 빼기 0.3 하게 되면 0.3이 나오죠. 30%만큼 더 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30%만큼. 그러면 얘가 1일 때 1을 이동할 때에 26초가 걸리니까 26초에 30%만큼 이동하면 된다. 제 논리 맞습니까? 30%만큼 지금 더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일 때 100만큼 완전 열림에서 완전 닫힘 갈 때 26초가 걸리니까 26초에 30%만큼 이동하면 그게 30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정회전이면서 요거에 26초 단위가 중요해요. 단위가 밀리세컨드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26초라는 이 시간값은 26,000하고 같아요. 26,000 밀리세컨드의 30%. 그러면 지금 예상컨대 얘가 30%만큼 이동한다면 들어가는 값은 7,800 밀리세컨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거를 1000으로 나누면 단위가 세컨드예요. 7.8초. 됐죠? 7.8초. 대입해주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요거 t라는 값, 얘가 타이머가 종료되는 시점을 계산을 한 거고, 방향은 타겟 위치 정회전을 해야 되니까 릴레이 1이 true고 릴레이 2가 펄스인 거를 정회전으로 정의를 했어. 그죠? 그리고 타이머 런을 true 작동시킵니다. 그럼 얘는 이 타이머가 끝나는 시간에 멈추면 되는 거예요. 아까 스탑은 명령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도 할 수 있겠죠? 얘는 시간이 이번에는 now 포즈 숫자가 더 커요. 우리가 절대값을 계산을 해도 되긴 하지만 큰 데서 작은 데 빼는 게 항상 양의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now에서 타겟을 빼면 이동해야 되는 절대량이 나오겠죠. 상대적인 이동량이 나올 거고,
그 이동량을 26초라는 기준 시간에 의해서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한다. 그럼 요 t에는 끝나는 시간이 나올 거고 얘는 역회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타이머를 작동을 시킨다. 그리고 얘는 됐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타겟이 1.0일 경우에 요 작업을 똑같이 수행을 하면 되는데 요 코드가 여기서도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램적으로 지금 제가 얘를 카피를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똑같이 쓸 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잖아요. 타겟 포즈, 나우 포즈, 나우 포즈 계산해야 되네. 잠깐만요. 그러면 나우 포즈가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냐? 잠시만요. 얘가 중간에 멈추지 않는다면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게 상당히 좀 난처하겠네요. 일단 여기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나우 포즈가 0에서 50만큼 갔으면 그 다음 나우 포즈는 0.5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바로 산술적으로가 아니라 자, 나우 포즈의 타겟 포즈를 바로 대입해 주는 게 이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우 포즈라는 것은 이 0에서 50% 위치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13초라는 시간이 걸리게 될 건데 쭉 가다가 중간에 어떤 특별한 사연에 의해서 정지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지된 위치가 얘의 현위치가 되는 것이지 0.5라는 저 숫자가 얘의 현위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우 포즈라는 것은 요 녀석이 돌아갈 때의 실제 어떤 포지션을 저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게 적절할 것 같다. 그렇다면 얘는 어떤 스타일로 하는 게 적절할까? 작업이 완료되게 되면 나우 포즈가 업데이트 된다라기보다 계속 PLC가 이 녀석의 움직임 여부를 관찰을 해가지고 업데이트 해주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좋을까?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자면 지금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얘는 나우 포즈 이제 어차피 움직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움직일 위치는 타겟 포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 상관없이 자, 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우 포즈에 타겟 포즈를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방식에서는 전제 조건이 각 버튼을 눌러서 이동할 때 중간에 정지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요 코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논리하고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너 0의 위치에 있습니다. 50% 위치만큼 가라. 그럼 현재 너의 위치는 어디냐? 0의 위치에서 50%만큼 갈 때 위치가 계속 바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너 어차피 50% 위치까지 갈 거잖아. 그러니까 너의 현재 위치는 이제 앞으로 50이다. 자, 출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시간이 지나서 가게 되면 어차피 50% 위치에 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코딩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PLC에서 별도의 루틴을 하나 더 둬가지고 지금 정회전이든 역회전이든 움직임이 감지가 됐을 때 그 위치를 자기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일단 거기까지 고려하지 말고 3번 예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버튼을 눌러가지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는 것이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긴 하네요. 오늘 예제는 좀 단순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돼? 지금 이거는 요 부분이 소수점 그 자료형에 대한 이슈인 것 같네요. 우리 정수끼리 계산하면 결과가 무조건 정수인데 정수끼리 계산하는데 중간에 소수점이 생기는 나누기 연산을 하거나
아니면 저 소수점이 있는 값이 곱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전체 자료형이 소수점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요거는 지금 블록 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정수형으로 바꾸는 어떤 저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뭐가 있을란가? 자, F1을 눌러가지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기본 펑션 블록에 자, 그럼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리얼 넘버를 그 정수형으로 바꾸는 함수 블록을 찾으면 되겠고요. 리얼 투 뭐 이거 하면 되겠네요. 리얼 투 지금 저 시간이 t가 아까 32비트 인트니까 리얼 투 뭐 그럴 필요는 없겠구나. 요거까지 계산한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요. 요까지 계산한 전체 결과가 정수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32비트 맥시멈 정수가 돼야 되니까 리얼 투 UD 인트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리얼 투 UD 인트 이게 적절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죠? 자, 예시가 여기 있죠, 그죠? 자, 여기가 들어가는 거고, EN 이거는 뭐지? 잠깐만요. 이거 일대 실행한다. 그럼 임만 있어도 되겠네. 얘를 치면 뭔가 해법이 나오겠네요. 자, 쓰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그렇죠. 임만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럼 요 부분에 요거 계산한 전체 결과가 요 안으로 들어가고 요거의 반환 값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맞나? 일단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료형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한 요 작업의 의미는 계산 결과가 저 t라는 변수가 정수형인데 전체 계산 결과가 실수형이다. 실수형이라는 것은 소수점이 있는 값을 말하는 거고 정수형은 소수점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됐죠? 일단 요게 컴파일이 된다면 컴파일이 안 되네요. 그럼 또 뭐지?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그럴 수 있겠네. 일단 어차피 다 복구된 거니까요. 한 놈만 제대로 해가지고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복구되는 거니까. 저도 이거 지금 어찌해야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는 상태거든요.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잘못된 설정이 있다. 리얼 투 리얼이네. 왜 이렇게 돼 있지? 잠시만요. 왜 리얼 투 리얼을 선택을 했을까? 리얼 투 UD 인트.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UD 인트 리얼 투. 그럼 일단 이거를요. 큰일이네. 요거를 일단 1000이라고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1000.0 뭐가 불만인 거를 알아내야 되니까
된다 그죠? 그렇다는 말은 요 안에 들어간 요 값이 어떤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런 스타일로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변수를 하나 더 둬가지고 그 변수를 여기다가 물리는 방법으로 쓰나 보네요. 그렇다면 중간 계산한 결과를 담는 템프라는 리얼 변수를 하나 잡겠습니다. 그냥 특별히 의미 있는 그 변수는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요 계산한 결과를 담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네. 그죠?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큰일 났네. 어, 어, 타겟 포즈 여기서 퍼센테이지가 계산이 될 거고 퍼센테이지 계산이 될 거고 요거를 여기다가 꼽아 가지고 요거를 정수형으로 딱 바꾸는 건데 그럼 얘가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얘가 없다. 문제 없다 그죠? 그러면 지금 udint가 여기 들어갈 수 없는 애인가 보네요. 왜냐면 제가 요거를 dword라고 해놨으니까 dword는 또 안되네. 그러면 애초에 요거를 udint로 일단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뭔가 뭔가 뭐 하나라도 제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참. 그럼 일단 요게 udint t가 32비트 정수인데 dword 일단 t는 무조건 dword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t는 무조건 dword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변환을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그럼 지금 udint에서 dword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udint에서 dword로 바꾸는 요거를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요 결과까지가 udint가 나오는데 udint를 요 안에다가 잡아 넣어 가지고 dword로 변환을 하고 dword를 요 안에다가 낀구는 거예요. 이거는 에러가 날까요? 맞죠? dword 해놨고 더블 워드 이 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되네. udint를 dword로 너무나 정확한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집어넣어 가지고 모니터에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미리 테스트를 안 해보고 들어와 가지고요. 이게 해결이 돼야 오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요거 해결하는 거를 오늘 마지막 예제로 딱 잡으면 되겠네요. 물론 해결을 해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건데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저 템퍼라는 저 값은
그죠? 0이 곱해졌으니까. 그러면 타겟 위치를 타겟 포즈 요거 누르면 타겟 스탑 버튼 누르면 0.5로 이동이 바뀔 거니까 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타겟 포즈가 0.5가 됐고 템프가 값에 변화가 있다 그죠? 이게 무슨 값이지? 플러스 4 1.3 공 3개가 더 붙는다. 하나 둘셋 13,000이라는 말이네요. 50%만큼이면 13,000 맞죠 그죠? 그게 13초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는 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산식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기 T 안에 얘를 집어넣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계산한 결과를 키워드 할 줄도 모르면서 지금 막 하고 하는 게 이제 표가 난다 그죠? 여기 있다. 리또 타임인 경우 타임 이걸로 바꾸면 되려나? 자,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UD 중간 변수를 하나 더 두겠습니다. 그러면 자 템포 2 안되면 뭐 될 때까지 한번 해보면 되겠죠. 얘는 UD 인트로 잡겠습니다. 더블 인트 32비트 짜리 부호가 없는 인트로 하고 그럼 템포 2에는 요 결과를 담겠습니다. 그리고 템포 2가 일단 D워드로 한번 들어가 보죠. D워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할 줄 아시는 분 없나요? 형변환이 지금 안 되는데. 형변환을 딱 해야 되는데. 리얼 투 디인트 템포를 잡아 넣어 가지고 그럼 얘가 없다라고 하면 보자. 얘가 없을 경우에 에러가 난다면 얘 리얼 투 유디인트 값을 프린트를 하려면 일단 얘가 업로드가 돼야 돼요. 퍼센테이지 계산을 하고 리얼 투 디인트 큰일 났네. 리얼 투 디인트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리얼 투 아두이노에서는 간단한데 그죠? 요렇게 뭐 인트 이런 거 붙여주면 바로 형변환 되는데 얘도 그렇게 되려나? 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T는 템프가 들어가는데 D워드다. 아두이노식 문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안 되네. D워드. 너무 창의적인 문법이었네요. 자, 일단 뭐 요런 거 찾아내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요까지만 했을 때 문제 없다 그죠? 그러면 자, 두 번째 거 주소 풀겠습니다.
안 된다, 그죠? 아, 그러면 100% 지금 요 구문이 뭔가 문제가 있음을 그 의미를 하는 거고, temp2가 udint인 거 맞고, 그러니까 요 함수의 결과가 여기 담아질 수 있는 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 뭔가 주의사항 같은 게 있겠죠. real to udint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방에 뭐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입력 정수 부분이 0에서부터 요 사이일 경우 정상 변환이 된다.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13,000이라는 값이 조금 전에 계산이 됐고, 그럼 13,000,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템프에 13,000.0이라는 값이 들어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리얼. 그럼 애초에 자, 애초에 템프2를 D워드로 잡고, 그래, 애초에 이게 안 돼가지고 저렇게 한 건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 ST 언어에서 상당히 좀 짜증나는 부분인 것 같네요. 형변환을 지금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문제점을 딱 찍어 드릴게요. t라고 하는 이 변수는 d워드여야만 돼요. 지금 32비트 d워드여야만 되고,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이 값은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 데이터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실수형 데이터에서 소수점을 떼고 d워드 타입으로 형변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리얼 넘버에서 d워드로 바로 바꾸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크기는 같은데 L워드는 64비트인데 L워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참. 그러면 일단 요 템프2를 저 템프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템프2를 L워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64비트 인트. 뭐 아무것도 안 된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직관적이지 않아 가지고 뭐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이거? 바로 한번 써볼까? 이건 되네요. 그러면 그럼 얘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대체 뭐죠? 이게 템프 리얼 맞잖아요. 짜증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짜증이 밀려오고 있어요. ST 언어는 이건 아니고 L 리얼이 안 된다는 거고, 리얼이고, L 리얼이라고 해놨구나. 죄송합니다. 이 다른 거구나. 리얼 투라고 해야 되네, 그러면. 아,
ST 언어는 이 함수 지원 안 한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리얼 투 뭐가 없네. 소수점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 여기 있다. 리얼 투. 리얼 투 디오드 있네요. 리얼 투 디오드 찾았습니다. 아, 답은 찾으면 있습니다. 그럼 요 안에 부분이 여기 들어가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요 자체가 워드니까 여기 붙이면 되겠죠? 짜잔!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여기 들어가고 요만큼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제가 앞에 L 리얼이라는 거를 못 보고 그냥 그건 줄 알았는데 여기 이미 주의사항이 다 적혀 있었네요. 그죠? 아까 제가 쓰려고 했던 거는 이 앞에 리얼만 보고 얘를 선택을 했었는데 딱 적어놨죠. 그죠? ST 언어는 L 리얼 투모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쓰고 있었네요. 자, 그럼 우리 완성된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일단 이 모니터를 딱 봤을 때 자,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냐면 자,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냐면 제가 포워드 버튼을 누르면 포워드 버튼을 누르면 완전 열림 위치로 이거 말고 저 제일 마지막 버튼을 누르면 되겠네요. 0.5로 가는 거. 그러면 제가 요 스탑 버튼이란 걸 누르면 타겟 포즈가 일단 0.5가 될 거예요. 50%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시간 값에 t 값이 13,000이 될 거예요. 13초 동안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요 릴레이 1, 2가 있는데 당연히 지금 50%만큼 열리려면 정회전을 해가지고 열어야 되니까 릴레이 1번이 1이 되고 릴레이 2번이 0이 된 상태가 13초 유지되다가 13초가 경과하게 되면 요게 풀리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끝나는 지점 안 만들어 놨네.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었네요. 착각했다, 그죠? 그럼 요 타이머가 끝나는 지점 만들면 되겠죠. if 타이머의 Q가 자 이제 작동이 되면 이 말 자체가 이동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멈추면 되죠. 자, 멈춘다라는 것은 그 릴레이는 둘 다 펄스로 하고 타이머도 펄스, 자기 자신 타이머 꺼버리는 거, 이게 멈추는 거니까 타이머가 일정한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꺼지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끝나는 지점이었네요. 이야, 중간에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버튼을 누르면 릴레이 1번 부분이 1로 바뀌면서 정회전을 할 거고 13초간 이동한 다음에 멈추게 될 거예요. 자, 타이머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죠? 그리고 끝나는 지점은 여기 뭐 알 수 없는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13초.
자, 그럼 일단 여기 멈췄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PLC가 생각했을 때는 50%만큼 연 거예요. 그럼 요 상태에서 아닌데. 릴리즈가 안 됐네. 자, 자,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면 요 값을 아까 전에 요 템포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요 값을. 그러면 추적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얘를 템포에다가 집어넣고 템포를 요 안에다 집어넣겠다. 그럼 템포라는 저 값이 지금 t가 얼마만큼 계산이 됐는지를 추론해낼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잘 안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큰일이네요. 극복을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ST 언어 코드로 정확하게 작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머가 작동되면 멈춘다. 그럼 템포 D 리얼 투 D 요 과정이 소수점을 떼라는 의미인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한 의미로 좀 작동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요 템포라는 값을 한번 찾아보죠. 그럼 제가 여기서 50%만큼 열라고 하면 자, 여기는 13,000이라고 계산이 됐고 요 값이 문제겠네요. 요 값 자체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그러면 또 저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 자, 어차피 udint하고 같은 자료용을 쓰니까요. udint temp2에다가 얘를 한번 담아 볼게요. 자, real to udint 요 안에다가 템포를 담아서 요거는 그냥 추정용으로 한번 잡아 넣어 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복잡한 기능을 만들려 할수록 알아야 되는 지식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게 다른 언어로 하면 상당히 간단한 건데 ST 언어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템포2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누르면 템포2가 여기 있죠, 그죠? 얘가 13,000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와야 돼요. 됐죠, 그죠? 근데 이 13,000이라는 숫자가 요 t에 들어있는 이 d워드에 들어있는 이 값이 13,000하고 같은 값인가라고 하면 그게 일단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 생각에는 udint를 d워드로 바꾸는 거를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udint to dword 요 안에다가 temp2를 잡아 넣어 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이거는 13,000이라는 값이 확실히 딱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를 요걸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돌고 돌아서 네, 이거 템포2에는 지금 제가 녹한다가 원하는 값이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벌써 13주 지났나 보네요. 이제 릴리즈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T에 들어가 있는 값 자체가 조금 전에 봤을 때하고 다릅니다. 조금 전에는 앞에 이쪽에 뭔가 이상한 값이 있었는데 하위 비트로 밀린 거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적절하겠다. 그럼 지금 얘를 일단 막 사용하다 보니까 원점이 틀어진 상황이라서요. 지금 얘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완전 50% 위치에 있어요. 제가 50%만큼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자기는 리미트 스위치에 걸려가지고 완전 그 열려있는 위치까지 이동돼 있습니다. 완전 지금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일단 닫겠습니다. 그럼 닫으려면 닫으려면 뭘 눌러야 되지? 백워드 버튼. 어디로 이게 돼 있는가 모르겠네. 일단 완전 소프트웨어적으로 완전 여느 위치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아이 큰일 났네. 이게 딱 바뀌는 값을 보니까 이렇게 구현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템프2. 아 뭔가 꼬였다. 아이 큰일 났다. 타겟이 이걸 복구됐구나. 아 그래. 그렇죠 그죠. 음수가 나와 버렸죠. 아니면 아까 ABS 있으니까 ABS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럼 또 코드가 지저분해지니까 일단 임시방편으로 역회전을 이걸로 바꾸고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됐고.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는 0의 위치에 있고 얘가 완전 열림 상태에 있으니까 아예 완전 열림 상태로 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6초 뒤에 얘가 26,000 났다 그죠? 26초 뒤에 릴레이가 딸까닥하고 꺼지겠죠. 지금 얘는 정회전으로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 개폐기 모터는 그 이미 다 열린 위치에 와 있는 거죠. 리미트 스위치에 걸려 있습니다. 됐고 그럼 여기서 완전 0의 위치로 보내볼게요. 완전 닫은 위치로. 그러면 역회전을 하는데 26초 동안 역회전을 하게 되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비닐하우스 개폐기를 제어하는 걸 오늘 만들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얘를 작동시키는 기본 원리를 알아보는 거니까 예외 처리 같은 거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는 완전 닫혔고 0의 소프트웨어적으로 0의 위치에 온 거예요. 그리고 신호도 다 꺼진 상태죠. 그럼 여기서 완전 닫힌 겁니다. 제가 50%만큼 열어라고 버튼을 누르면 정회전을 하면서 13초 동안 작동을 하면 되겠죠. 정회전하면서 시간은 13,000ms 13초 돌아가다가 13초쯤 지나게 되면 얘가 이제 멈출 거예요. 됐죠? 그럼 지금 50% 위치에 있고 여기서 제가 완전 닫은 위치를 누르게 되면 당연히 역방향으로 13초 돌아야 되겠죠. 그러면 닫아라 라고 누르면 반대 방향으로 13초를 돌아야 되겠다. 됐습니까? 역방향으로 13초. 그럼 이제 다 돌았고 여기서 다시 50%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50% 위치로 이동하고 그럼 여기가 50% 지점이고 여기서 100% 지점으로 가라고 하면 정회전을 해서 50%에서 100의 위치로 가는 거니까 정회전으로 13초를 더 가야 되겠죠. 그럼 릴레이 1이 1이 되면서 13초 이동을 하게 되면
50%에서 100의 위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계산 정확하고 작동되고 됐다 그죠? 근데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 아마 원점이 틀어질 거예요. 원점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까지 만든 예제를 예제 3번으로 하고 예제 3번을 빨리 후닥닥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었다. 그래도 오늘 이거 하면서 다양한 어떤 기술을 제 개인적으로 습득을 했네요. 자료형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습득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수 블럭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딱 지금 이 코드는 함수 블럭을 사용하게 되면 코드 라인 수를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작성해 두겠습니다. 초보자용이니까. 그럼 이제 예제 4번. 원점의 위치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무조건 완전 닫힘의 상태를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그러니까 작동 원리는 이건 그냥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퍼센트 ix 0.0.0을 누르면 무한한 시간 동안 근데 지금 버튼이 3개밖에 없어서 좀 그렇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에서 요 포워드 버튼이 즉 퍼센트 0.0.0이거든요. 그리고 백워드 버튼이 퍼센트 0.0.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이 기능을 하는 버튼으로 일단 쓰지 말고 이거 예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거 위치 포지션 제어하는데 쓰지 말고요. 보정하는데 버튼이 2개가 더 추가가 됐다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타겟 포지션 입력해주고 요 코드 집어넣어 놓으면 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버튼 개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자, 요 버튼 누르면 50% 위치까지 이동하는 걸로 하고 요 버튼을 역할을 바꿀 거예요. 자, 요 2개의 버튼을 자, 원점 보정 시작하겠습니다. 원점 보정 시작. 그리고 이거는 원점 보정 종료. 그렇다는 말은 자, 요 버튼을 누르면 무한한 시간 동안 개폐기가 모터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그 비닐하우스 환기창을 닫는다. 그리고 닫힘 리미트 스위치에 걸렸을 때 딱 걸려서 모터가 멈췄을 때 퍼센트 ix 0.0.1 버튼을 누르면 그 모터가 중지되고 모터 작동이 중지되고 그 지점을 원점으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작동 원리입니다. 요거를 그냥 코드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을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작동 원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누르게 되면 무한히 그냥 요걸 눌러가지고 자 역방향이라는 것은 릴레이 1번이 펄스고 릴레이 2번이 트루인 게 아까 역방향으로 디파인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눌러서 무한히 그 역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요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원점의 위치를 잡는 변수가 아까 now pose라는 변수였잖아요. now pose를 0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가 원점이다. 쉽죠? 그냥 눌러가지고 모터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비닐하우스 문이 닫힐 거 아닙니까? 역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쫙 닫혀가지고 실제로 내 눈으로 보기에 지금 비닐하우스 그 개폐기가 리미트 스위치에 걸려가지고 문이 딱 닫혔습니다. 여기 보정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소프트웨어의 위치하고 실제 위치하고 달라가지고 보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 닫힌 거를 내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요 1번에 달려있는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코드를 새로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눌러가지고 그 지점을 원점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지금 이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한 개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3번 버튼이죠. 지금 IX 0.0.2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얘는 50%만큼 이동하라는 버튼이에요. 50%만큼 이동한 상태에서 제가 원점 보정을 해버렸다면 원점으로 돌아올 거니까 한 번 더 누르면 또 50%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결과 예상되시나요? 해보도록 하죠. 자, 아이고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비닐하우스 개폐기가 얼마만큼 열려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게 1번 버튼, 이게 2번 버튼이에요. 요거 눌러가지고 역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무한히 돌아갑니다. 신호가 여기 지금 요 램프가 켜져 있는 거 보이죠, 그죠? 무한히 돌리면서 실제 비닐하우스 문을 쭉 닫는 거예요. 다 닫혔죠? 근데 지금 계속 그 정회전 해라는 신호는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요 지점이 리미트 스위치에 걸렸으니까 어차피 안 돌아가고 여기가 완전 닫힌 위치, 원점이다. 눌러서 여기 소프트웨어적으로 원점이라는 거를 PLC에다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걸 누르게 되면 원점으로 왔으니까 50% 위치만큼 이동을 하게 되겠죠. 정회전을 해가지고 13초 동안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럼 소프트웨어적으로 50% 위치만큼 있는데 하우스 개폐기도 그만큼 이동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비닐하우스 개폐기 위치가 좀 애매한 거예요. 나는 50%만큼 열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열렸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저 보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좀 틀어졌어요. 그러면 보정 작업을 거치면 되겠죠. 다시 눌러가지고 역방향을 해가지고 원점으로 보낸 다음에 얘가 멈추면 완전 닫힘이 된 것이고 완전 닫혀져, 그죠? 여기서 거기가 원점이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갔으니까 다시 50%만큼 가라고 하면 다시 가겠죠, 그죠? 됐죠? 근데 50%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50% 위치에 있으니까 이동을 하지 않겠죠. 맞죠?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오늘 예제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좀 어떻게 재미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중간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살짝 당황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결을 해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이제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질문 없으면 자, 이제 오늘 다 했으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 예제에서는 이게 역할이 조금 달라지는 상황이겠죠? 저기도 그렇네. 이게 정회전이 아니라 요게 자, 보정 시작, 이게 보정 종료, 그리고 요게 50% 위치로 이동, 50% 열기. 일단 그렇게 세팅돼 있고 요 예제도 버튼의 역할이 좀 달라졌죠. 요게 자, 완전 열림, 그러니까 1.0으로 가는 100% 열림, 100% 열림, 이거는
0% 열림. 0% 열림이라는 게 완전 닫힘을 의미하는 거겠죠? 50% 열기. 얘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얘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렇게 두면 이제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아, 이게 다 된 거였구나. 아이고. 자, 이제 내일 할 거 안내해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 이어질 내용. 이제 우리가 원격 제어라는 것의 시발점을 내일 만들게 될 건데요. 원격 제어를 위한 그 기본을 다지는 예시를 8편에서 구현하도록 한다. 원격 제어는 크게 다양한 그림이 있어요. 통신 방식으로 RS232, RS485, 그 다음에 TCP, UDP는 안 할 겁니다. TCP 이거는 그 인터넷이죠. TCP 이거는 통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구나. 이더넷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더넷. 유선 인터넷이 있다. 그리고 내일은 RS232와 RS485를 이용한 유선 통신으로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적용해 보도록 한다. 내일 할 건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모드버스로 제어할 프로그램은 C# 윈폼으로 구현하도록 한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노드레드라는 툴도 있고요. 노드레드를 활용하고 인터넷에 연결해서 모드버스 TCP도 구현하도록 한다. 모드버스는 이런 스타일로 이제 이어나갈 거고요. 그리고 LS 산전의 자체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LS 산전의 그 전용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방법은 대단히 복잡하고 그 C샵이나 다른 언어에 사용하기 좋은 라이브러리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해보도록 한다. 그러니까 LS 산전 전용 프로토콜은 체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체험만 하고, 모드버스는 거의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거의 모드버스로 다 이렇게 싹 해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만들어 놓은 요런 애들을 원격으로 제어를 하겠는가. 예를 들어 오늘 만들어 놓은 것도 제가 이거 버튼을 눌러가지고 돌리는 형식일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외부 프로그램에서 신호를 줘가지고 제어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현재 PLC의 가장 기본적인 신호등 제어와 같은 반복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외부에서 어떻게 하면 그 원하는 작동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한다. 일단 RS232하고 RS485는 그 컴퓨터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건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컴퓨터가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고, 유선 인터넷을 연결하게 되면 조금 거리의 그 어떤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는 거겠죠. 인터넷으로 제어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이제 질문 없으시죠, 그죠? 그럼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오늘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많은 흥미가 있었다, 재미가 있었다, 나는 저 유튜버를 응원하고 싶다, 후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어요.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제가 어디 다른 데에 삥땅 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 활용해가지고 여러 개 이런 게 구입해가지고 더 재미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거니까요. 많은 이렇게 관심과 후원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선택해 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누르셔가지고 적당한 금액대를 보시고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뭐 약간 떼먹히긴 떼먹히지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메리트가 있고 그 어떤 좋고 나쁨을 따지자면 그 계좌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그 수수료가 없으니까 녹한다에게 전송해주신 그 마음이 오롯이 그대로 전송이 되어야 가장 좋은 것이지. 제 3자가 떼먹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 유튜브 이거 내 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그래도 가능한 방법으로 그렇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좀 드리자면 제 유튜브 채널은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채널이 아니에요. 조회수 1당 유튜브 광고 수익 1원으로 잡으시면 돼요. 오늘 이 3시간 라이브 방송 한 달이 지나든 두 달이 지나든 조회수가 300을 넘지 않습니다. 많아야 200 내지 300입니다. 200원 내지 300원밖에 광고 수익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3시간여의 녹화한다의 열정이 300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 크게 봤을 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익이라는 게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매번 라이브 방송 끝날 때마다 저의 열정을 이렇게 응원을 하신다면 후원을 좀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도 부탁을 드리겠고 좀 이렇게 응원도 좀 부탁드리겠고 후원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종료하고요. 그리고 내일 오후 8시 15분에 또 나와가지고 오늘 이번 주 라이브 방송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른 일정을 제가 그 외부 일정을 잡아놔가지고요. 그런 활동을 좀 해야 되니까 이번 주는 월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8시 15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그거 안내해드렸네요. 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요.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습니다. 카카오톡에 심심한 녹한다 오픈 채팅방 검색하셔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신나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끝입니다. 커트.